일단 데이터셋 업로드가 됐고요. 저는 됐고 압축 해제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명령 크랩에서 느낌표 사용하고 언집 한 다음에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금방 풀리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폴더가 형성이 되겠죠. 항상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데이터셋의 구조.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폴더명이 트레인, 밸리드, 밸리데이션, 아니면 테스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번 여러 살펴보면 테스트 셋은 그냥 폴더 밑에 어느 폴더가 있고 이 밑을 열어보면 아마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어쨌든 내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셋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절대로 학습할 때 포함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학습 시킬 때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런 데이터 셋이고 트레인.0를 풀어보니까 트레인이라는 폴더가 있고 안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일곱 개 클래스가 있네요. 문제 정의를 해야죠. 일곱 개 클래스의 분류 문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CNN이니까 이미지를 보고 이제 이 이미지가 뭔지 인공지능 모델이 그거를 이제 찾는 미션이 되겠죠. 살펴봤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거. 딥러닝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지. 무조건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밸리데이션 셋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왜냐면 트레이스하고 테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트레이스에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쪼개는 거는 본인 마음. 근데 이제 자 애매하다. 8대2로 쪼개세요. 8대2. 대부분. 무조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약간 입증하기 어렵고 그냥 8대2 정도 아니면 7대3 정도로 분류를 하세요. 트레이셋을 트레인 검증을 그렇죠? 이런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분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폴더가 7개니까 이 7개 폴더 안에서 각각 폴더에서 20%씩 빼가지고 그렇죠? 내가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원본 폴더를 좀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본 폴더 이름을 바꿔요. 로우로. 그렇게 형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폴더가 원본이니까 원본은 딱 유지를 시켜놓고 새롭게 트레인 폴더랑 밸리데이션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본 로우 트레인을 정의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사를 하든지. 그렇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걔네들 거 경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폴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을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코드도 생성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폴더 이름대로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해당 경로 접근해가지고, 리스트 BIR로 접근해서 그 폴더를 목록을 담아놓고 만들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동으로 시켜놨나? 복사를 해놨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시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이키턴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대2로 나눠줄 거고요. 각각 비율에 맞게 20%가 떼어져서 80%는 이 폴더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20%는 밸리데이션 폴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 셋은 지금 안 쓰니까 닫아놓고 그래서 실행을 시킬게요. 실행은 금방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트레인이라는 폴더와 밸리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죠. 각각 7개 클래스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이미지가 실제로 있는지 그렇죠? 있네요.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도 이미지가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미지가 많으면은 뭔가 좀 렉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볼까요? 지금 일단 처음 거는 우리 파이토치로 해볼 건데요.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트랜스폼하고 데이터셋 로드 시킨 다음에 데이터 로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파이토치 문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오는 데이터셋 경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트랜스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은대로 하세요. 근데 원본이 지금 사이즈가 227에 227입니다. 원본 사이즈. 그런 거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텐서로 보내고 노멀라이즈 해주고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은 우리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 왜냐면 폴더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폴더 이름이 그렇죠. 폴더 이름 밑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얘를 학습해서 얘가 클래스 네임이 되는 거니까요. 라벨 네임, 답안지 네임. 이미지 폴더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사용해서 불러옵니다. 여기는 경로죠, 경로. 파일 경로, 트랜스포머 해서 트랜스폼을 한 걸 넣는 거죠, 여기. 트랜스폼을 한 거, 그러니까 정규화가 된 데이터 셋이 들어가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토치에서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로더로 정규화된 데이터를 넣고요. 배치 사이즈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근데 지금 이미지 자체가 조금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4 정도 준 다음에, 트레이셋은 셔플 줘야 되죠. 그렇죠. 베이전셋은 안 주고, 워커는 뭐, 자기 하드웨어 전에 막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항상 데이터셋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개수랑 샘플 몇 개인지 확인해보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네요. 그럼 지금 답하면은 총 개수가 1698장이죠? 총 데이터셋. 트레인셋만 하는 거예요. 총 트레인셋. 여기에 있던 게, 그렇죠? 여기에 1698장이 있었고, 걔를 80% 쪼개서 트레인셋은 1357장, 그 다음에 베이전셋은 341장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우리 폴더의 개수는 7개다 라고 일단 데이터의 구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항상 이게 너무 반복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퀀셜 모델 만들 수 있고 CNN, 전이학습, 그렇죠? 이걸 오늘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시퀀셜을 전혀 다뤘으니까 일단 파이토치 CNN 모델을 만들게요. 그래서 상속 받아가지고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듈에서 요게 이제 상속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컨버전 트리, 엑스플레인 컨버전 트리, 그다음에 푸시 1, 2, 3, 이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미지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7에다 곱한 거고요. 만들어 놓고, 포워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에, 그 다음에 여기에 16 곱하기 53 곱하기 54, 요거. 요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렇죠. 이 규격만 따라가지고 기본적인 CNN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이미지 크기에 맞게. 여기다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시경방 정의하고 손실함수랑 옵티컬 정의하고 학습하러 들어가면 되겠죠. 넷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테스트 할 때 GPU 설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T4로 해놓고 콜의 프로 버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램도 고용량 램으로 일단 설정해놨어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학습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우리 지금 분류 모델을 할 거니까요. 옵티마이저는 일단 기본 메뉴로 있는 대로 SGD로 해놓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랑 모멘텀도 정해진 대로 수정 안 하고요.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폭수.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20 정도 되면은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인 로스랑 어큐러시, 밸리데이션 로스랑 어큐러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학습하는 게 되겠죠. 여기 넘버 20번 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일단 다 초기화 시켜놓고, 배치 단위로 돌아가면서 업데이트로 input하고 라벨. 그러면은 input은 사진 의미가 될 거고, 라벨은 그 폴더 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하던 초기화, 순전파, 역전파,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넘겨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그들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만든 빈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시켜줘야 되니까 학습하면서 훈련에 대한 정확도, 어큐러시랑 손실함수, 그다음에 이제 검증셋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검증셋 활성화 시켜주고요. 이블레이션 모드 얘도 똑같이 위에 또 똑같이 트레인셋에 대한 학습 검증, 검증을 할 때 이제 트레인셋을 아니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이제 여기서 로그 출력하는 부분. 그래서 끝났다고 하고, 끝나게 되면 파이토치 파일로 파일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돌려보시고, 제가 아까 이제 돌려보니까, 여러분 지표를 보면 어때요? 뭐 트레인 어큐러시는 뭐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30일이었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이 잘 안 맞는 거죠. 이 데이터 셋이랑.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CNN 모델이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셋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밸리데이션 셋 20%에 접근을 해가면서 얘가 이제 계속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인 어큐러시는 좋은데 밸리데이션 셋으로 했을 때는 정확도가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시각화를 해가지고 보시면 말했던 그대로죠. 밸리데이션 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로스가 아예 올라가고 있어요. 뭐 트레이닝 로스는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어큐러시를 봤을 때 어큐러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큐러시인데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지금 이 구간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CNN 모델을 바꾸든가, 그렇죠? CNN 모델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최적화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시퀀셜로 가든지 전이학습을 시키든지. 전이학습을 할 모델도 여러 개가 있으니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은 이거는 데이터셋에서 다루다 보면은 체크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서 폴더 같은 걸 변경하고 이러면은 전에 거를 막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약간 이거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체크 포인트라는 거 생겨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폴더명을 바꾸거나 이러면 얘가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모델이 떨어졌잖아요. 걔로 이제 테스트셋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여기도 지금 정규화가 들어가야 되는 게 왜 빠졌지? 그렇죠? 정규화를 하고 나서 여기에 넣어야 돼요. 로더에. 그 부분이 일단 빠져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여러 개를 하면서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여튼 해봤는데, 테스트셋으로 했는데, 뭐, 엄청 안 좋아요. 뭐 24%. 잠깐만, 우리 한 위에 거를, 돌려볼까요, 그냥? 돌려봅시다, 그냥.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뭐 GPU라 아마 금방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테스트셋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트랜스폼.
이거를 복사를 해서 돌려놓고 밑에를 좀 수정을 할게요. 트랜스폼은 트랜스폼. 이것도. 위에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위에 트랜스폼 정의해놨으니까.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해주고. 똑같아요, 결과는. 어쨌든,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밸리데이션 어크로시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프도 한번 찍어볼게요. 뭐 똑같겠죠? 웹플랫 리뷰가 없네. 잠시만요. 네. 네. 우리 각 픽셀 값 이미지에서 227에 227잖아요. 지금 원본이. 그러면은 왼쪽이랑 정방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하나하나 값 얘가 0에서 250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값 개개인 하나를 다 정규화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정규화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필수. 인공지능 모델에서 필수.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막 머신러닝 할 때 배웠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넣는 게 가장 좋았던 거. 근데 실험해보니까 모델 만들기 전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데이터셋 자체 그냥 로드할 때도, 전처리할 때도 전에 이미 정규화하고 전처리를 하면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를 우리 머신러닝 했었어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무조건 정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약간 바이블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봤어요. 찍었더니 뭐 이렇게 나왔고요. 테스트 셋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 셋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트레인 셋이 뭐고, 밸리데이션 셋이 뭐고, 테스트 셋이 뭐고,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되는지.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죠? 맞잖아요. 우리 머신러닝 때는 밸리데이션 셋 썼었나요? 안 썼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지. 그쵸? 딥러닝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애초에 데이터셋을 쪼개서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연산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셋을 구분을 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리는 비슷해요. 딥러닝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뭐예요? 그냥 데이터셋 나눠가지고 모든 데이터셋의 몇 프로를 일단 학습으로 이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검증을 나중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념은. 다만 딥러닝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머신러닝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조금 다를 뿐이고 머신러닝에서 주로 쓰는 기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딥러닝에서도 쓸 수 있지만 잘 거의 안 쓴다. 왜? 데이터셋이 일반적으로 너무 많고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셋을 분리를 하고 검증셋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아키텍처도 그렇게 돼 있죠, 보통. 밸리데이션 셋 나누고 이런 것들이 딥러닝 모델은 그게 다 애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로더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테스트 셋도 뭐 이렇게 빨라.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나왔죠? 19% 나왔대요. 19%. 그래서 지금 막 제가 돌려봤어요. 그 모든 테스트셋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모의고사 1회부터 10회를 풀었는데, 검증도 하고 열심히 풀었어요. 네. 11회를 풀었더니, 지금 19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모델은, 쓸 수 없는 모델이 되겠죠. 이거 너무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신경망을 설계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폰 하면서 튜닝을 하던가, 그렇죠? 이런 기법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요거는 건너뛰세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는 전위학습을 만들었어요. 전위학습. 어떤 모델 살 거냐? 우리 VGG. VGG가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데 저는 일단 16 좀 가벼운 모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에서 똑같고요. 파이토치에 모델스에 가져올 수 있었죠. 모델스. 모델스에서 VG16 프리트레인드 트루 옵션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이제 클래스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어 전체 되게 단순해요. 지금 뭐 그렇죠? 왜냐면 있는 모델 가져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끝났어요. 끝. 전약 스피켓 모델 가져오기 끝.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에러가 나서 추가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뭐 GPU일 때랑 CPU일 때 그럴 때 만약에 GPU라면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투 디바이스로 GPU로 텐서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외 처리가 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똑같아요. 위에랑 요건 정확히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랑 이 SGD 러닝 레이트랑 모멘텀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 똑같습니다. 그런데 VG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이즈는 못 바꿔요 이거. 왜냐면 아키텍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사이징을 해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조금 비슷해서 사이즈가.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 이것도 이제 추천해준 값으로 픽스를 시켜놨어요. 추천해준 값으로. 노멀라이즈는 단순히 5가 아니라 0.5가 아니라 추천해준 값으로 조금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는 거 똑같죠. 아까 두 개 불러오고 로더도 똑같아요. FVC.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밑에 학습 코드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습하고 밸리데이션 모두 전환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하는 것까지. 지금 이거는 모델 다운받는 거죠. 자동으로. 얘도 로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극한으로 가니까 로스는 떨어지고 있긴 해요. 로스는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걸 보니까 그렇죠. 학습은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어크러쉬 밸리데이션 세대에 대한 어크러쉬가 94 정도 나왔다. 그래프는 수정해서 보셔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 답안지를 제출하려면 그렇죠. 밑에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그날 폴더를 가보시면 머신러닝 데이터셋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제출 양식이 있어요. 뭘 가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살펴봐야겠죠. 일단 CSV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미지의 순서인 거고 그렇죠. 얘가 모델이 예측한 거예요. 그렇죠. 모델이 예측한 거.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제출해야 되고 나중에 판다스로 조절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크기를 보니까 뭐 350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349니까 0번부터 있다고 치면 그렇죠. 350장이구나 라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테스트 가져와야 돼요. 테스트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 0번 돼 있네? 그러면은 저도 혹시 몰라서 좀 바꿔놓을게요. A로 바꿔놓고 그래서 테스트에 집어넣어놓고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트랜스폼하고 테스트도 트랜스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테스트셋 돌면서 테스트에 대해서 예측하면 되겠죠. 예측 들어가서. 근데 열 때 우리 필로우로 열어야 돼요. 이미지 열 때는 이미지 열어야 되니까 이미지 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트랜스폼 해줘야죠. 트랜스폼. 그렇죠? 왜냐하면 트랜스폼 된 이미지를 갖고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고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언스퀴즈. 이거 뭐라고 했었죠? 저번에 트랜스폼해서 플로트 형태로 데이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죠? 다 스퀴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나중에 수행할 때는 다시 이미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올려주고 그래서 예측한 거 다음에 프로젝트 한 다음에 걔에 대한 거 어펜드 시켜주고 프레션스에다가 그렇죠? 걔를 답안지를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왼쪽은 이미지명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저는 순서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면은 테스트 할 때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는 1번부터 350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쪽에는 모델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한 거. 그렇죠? 요건 정답은 뭐, 어디 있어요? 라벨. 아까 위에 잠깐 있었죠? 요거.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번 되는 거죠. 그게 정수로 답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CSV 뽑아놓을수록 테스트 해보기. 모델 만들어 놓은 걸로 테스트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제 서브미션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은 이미지 순서. 그러니까 얘가 0001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1.5 JPG. 요거는 모델이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어떤 그 클래스들. 이렇게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테스트 셋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테스트 셋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캐글이었으면 캐글 업로드를 하면 그 원래 테스트 셋 갖고 있던 거에 답안지를 캐글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몇 개 맞았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큐러시가 측정이 돼서 우리가 리더보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 네. 또 돌았어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답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지를 쓴 거고요. 제가 집중을 하긴 했는데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워. 데이터셋이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형이 특이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 안에 그림이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코끼리 그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데 분류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뭘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코끼리가 있어요. 여기에 또 기린이 있다고 쳐봐. 그렇죠? 뭘로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있진 않지만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제가 정답 단계 여기에 있어요. 이거 이 파일도 제가 올라가 있어요. 아까 만든 모델로 지금 거 말고 아까 거요.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다 만들어가지고 정답인가 아닌 걸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false라고 나온 게 이제 모델이 틀린 거 얘기하는 거고 해보니까 39개가 틀렸더라고요. 350개 중에서. 그러니까 정확도를 측정해보니까 88.9, 89 정도 어큐러시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노가다를 해서 캐글처럼 리더보드 올릴 점수를 만들어낸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네. 자동화 시켜놓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근데 정답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눈으로 보고 라벨링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되고 아래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전에 거 제가 복사 연구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개 해본 거죠. CNN하고 전이학습하고. 근데 지금 퍼포먼스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아까 밸리데이션 셋이랑 검증 셋 35였잖아. CNN으로 만든 거. 그렇죠? 근데 지금 거는, 일단, 검증 셋으로 봤을 때는 94% 정도 나왔고, 실제 실데이터 테스트 셋으로 했을 때는 89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을 여러분들 리더보드 해보실 줄 알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갭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표준으로.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로 프로젝트 클론을 하면 여기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타틱스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PIP. 자동으로 이제 뭐 환경이 맞춰지면서 설치할 거는 설치가 될 거예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GPU,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GPU에 맞게 얘가 좀 세팅이 자동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로컬에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려면 본인의 GPU에 좀 맞춰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쿠다나 QDNA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잘 호환을 확인을 해서 이 프로젝트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관리 잘 해야 돼요.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소스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클론하는 거랑 저번 주에 클론하는 거랑 소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 설치 끝났네요. 로그가 많으니까 지워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압축 해제, 트레이셋도 해제, 테스트 해제 않고 생겼겠죠?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아까 뭐 하다가 폴더 지우는 명령어예요. 왜냐면 포렉 같은 경우는 폴더 안에 파일이 있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RM에 리무브라는 거고 마이너스 RF 강제 옵션을 주면은 폴더 안에 파일이 있어도 그냥 지워버리는 명령어인데 제가 테스트하다가 넣는 거고요. 중요한 거 아까처럼 로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트레이닝 바꿔줘야지. 변경을 해놓고요. 아까는 파일을 이동을 시켰다면 지금 복사. 근데 이거 방법을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동하면은, 그러니까 복사. 이동하면은 원본에 있던 거 막 개수가 안 맞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셋을 똑같이 8대2로 쪼개가지고 만든 과정. 끝났죠? 이거. 그러면은 지금 아까와 다르게 원본에도 아직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레인 셋 만들어졌고 밸리데이션 셋 만들어졌고요. 폴더 7개씩 정상적으로 스플릿 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개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그래서 정상적으로 1457장 341 20% 잘 분류가 됐고 합해서 1698장이다. 잘 확인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 폴더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새로. 왜냐면 상위 폴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트라고 해놓고 이 안에다가 트레이셋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 집어넣고 근데 밸리드라는 용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벨로 바꿔줘야 돼요. 이건 약간 버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규격에 맞게 얘가 이제 루트가 될 거고요. 이 밑에 이렇게 폴더가 구성이 돼 있어야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로직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옵션은 안 주고요. 똑같이 실험을 위해서 F24를 주고 이미지 사이즈, 원본 사이즈 207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사이즈인데 웬만하면은 넣어주는 게 좋아요. 데이터셋이 크기가 다 일정하다면. 여기에다가 루트 경로, 아트, 예, 넣어주면 되고요. 클래시파이의 트레인. 예전에는 해당 경로로 가야 이 명령어가 먹었는데, 콜앱에서 조금 최적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컨텐트 밑에 있어도 이 명령어가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고요. 그러면은 트레이스의 경로, 그레이던스의 경로, 여기 개수, CPU, 어떤 모드 에포크들, 그다음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보고요. 여기 신경망,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포크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욜로의 장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학습하는 과정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뭐 텐서보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런스라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원래 얘가 요 밑에 있었던 애인데 조금 최적화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루트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가시면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중인 거. 그래서 뭐 리절트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가 지금 5번 정도 진행이 됐고 어큐러시 5개일 경우 탑 얘는 가장 높은 거 하나 뽑는 수치들 로스 떨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트레인하고 있는 이미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답지. 여러분들이 그 아까 뭐 있던 거랑 대조해 보시면은 맞을 거예요. 0번부터 6번까지 있겠죠. 6번이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지가 들어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학습이 완료되면은 중간에 밸리데이션도 어떻게 됐는지 나올 거예요. 창이 왜 이래?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 네. 굉장히 빠르죠? CPU로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학습이 끝났고요. 지금 이 폴더에 뭐 저장이 됐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웨이트 파일을 보면 학습 결과 파일이 이제 다 나와요. SPT랑 라스PT. 마지막에 20회 포크 때 PT 파일 외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PT 파일이에요. 20번 학습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여기서부터 보죠. 컴퓨터 매트리스 있는데 일단 요게 거의 이 대각선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안 보여.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0번이잖아요.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제 총 7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모델이 뭘로 예측했냐 그거죠. 뭘로 예측했냐. 지금 요게 true니까 이쪽 x축이 요게 실제 값이 될 거고 y가 모델이 프로젝트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강아지인데 실제 강아지인데 도구로 예측한 게 34개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코끼리인데 모델이 코끼리라고 예측한 거는 7개다. 얘는 실제 정답지 기린인데 모델이 예측한 거 21개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오답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거 다 오답들이죠? 오답들. 이런 거 다. 이것도 오답들이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정규화된 컴퓨터 매트리스 나오네요. 숫자로. 보면은 뭐 요거는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모델을
모델 엔지니어나 그럼 이런 지표를 꼭 보셔야 돼. 훈련을 해보고 이런 걸 보고 통밥이 있어야 돼. 통밥이. 지금 모델이 좀 이상하죠. 지금 너무 편향돼 있어. 여기 지금 원래 집인데 집이라는 걸로 예측한 건 굉장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수치들 보면 정답이 기타인데 되게 낮죠. 숫자들이 여기 낮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낮고 그쵸. 딱 봤을 때는 조금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번 수치를 보면. 그 다음에 리절트 한번 보죠. 리절트를 봤는데 뭐 탑5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탑1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고 싶으면 리절트 PNG 보면 되고요. 이걸 봤어. 밸리데이션 로스도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것보다 더 높죠. 1.75인데 이거는 더 낮아야 돼요. 0.00 이거 단기로 좀 들어가야지 그렇죠. 의미가 있고 너무 일단 로스가 좀 높은 편이다. 낮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트레인 로스 같은 경우는 잘 떨어졌어. 트레인 로스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높은데 얘도 이제 뭐예요? 검증세에 대해서 성능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검증셋을 잘 보셔야 돼요. 검증셋.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는 밸리데이션. 실제로 이건 라벨이니까 정답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만 보면 되겠죠. 프로젝트만. 뭘로 예측했나. 봤더니 잠깐 밟아봤어요. 보니까 이건 맞았죠. 얘는 틀렸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는 맞았고 틀렸고 굉장히 오답이 많아요. 얘도 틀렸고 보면은 하우스만 잘 맞추고 있고 얘도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그렇죠. 이런 결과를 보인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각화된 걸로 좀 보면서 통찰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더 면밀히 살펴보려면 데이터셋 클래스별로 데이터셋 개수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별로 그래야지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간략히 살펴봤을 때는 어떤 특정 클래스가 부족해서 나온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이학습 전에 귀지지 모델 해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총체적 테스트셋으로 시험해봤을 때도 89%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 그렇죠.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조금 소스를 보고 써봤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프레딕스 옵션을 주고요. 우리 모델 만든 거 아까 런스에 클래시피케이에 여기를 복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얘를 그냥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하고 소스라는 거에다가는 경로 입력해야 되니까 경로 우리 테스트셋이 여기 있죠? 여기 밑에 0번 폴더 밑에 이렇게 있어요. 얘를 설정해주면 끝. 뭐 다른 옵션 줘도 되지만 이렇게 이 정도만 줘서 돌려보면 실제로 우리 각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 한 게 될 거고요. 끝났고 여기 저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런스 밑에 여기 가보시면 프로젝트 예측한 결과 파일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그냥 클릭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각 이미지마다 뭘로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기린인데, 그쵸? 일단 1번부터 별로 정말 맞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측정을 내가 테스트셋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각 파일별로 정답을 뭘로 예측했는지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제일 높은 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왼쪽은 이미지 파일, 그리고 여기에 정답으로 해서 서브미션 파일로 CSV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전약습한 것처럼 걔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자동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하기 좀 쉽도록 테스터셋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조금 자동화 코드를 조금 구현을 해놨어요. 밑에 다시 갱신하시면 나올 거고 여기 클래스 맞춰놓고 이제 일반적으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xt라는 옵션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 라베스라는 폴더에 떨어지거든요. txt 파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어쨌든 얘가 분류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파일 이 경로에서 이 txt 파일을 읽어서 밝은 다음에 저기 있는 이제 안에 있는 파일들 안에 내용을 읽어가지고 제일 높은 거를 뽑아가지고 걔를 이제 서브미션을 만드는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브미션이 출력이 되고요. 닫읍시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왜 들어왔지? 컨텐트.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파일의 순서겠죠. 그래서 얘가 0001일 거고, 그렇죠. 1.jpg 거고, 걔에 대해서 모델 예측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미션으로. 실제로 제출할, 그쵸. 그 CSV 파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확도를 좀 체크하는 거 추가를 하면 좋으니까, 일단은 걔도 이제 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서브미션하고, 요거는 제가 정답지 파일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거 정답지, 테스트셋에 대한 정답지, 테스트셋의 이미지 순서, 그 다음에 제가 유관검사에서 만들어 놓은 정답지, 이 파일을 올려가지고, 읽은 다음에, 머지 시킨 다음에, 트루 폴스로 구분해가지고 트루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루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럼 전체 350개 중에서 트루 개수 세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은 그게 이제 어큐러시가 나오니까요. 찍어보니까 저기 0.38이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CNN으로 만든 거랑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코드들 결을 꼭 응용하셔가지고 나중에 테스트에 자유자재로 바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라우드 트루스 답안지만 가지고 있다면 테스트에서 얼마든지 어큐러 측정할 수 있겠죠. 활용도가 좀 높은 코드를 제가 추가해놨으니까 보고 코드는 간단합니다.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야? 테스트 셋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지가 있어야지만 어큐러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데이터, 현장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면 테스트셋에 대한 어큐러 측정할 수가 없죠. 항상 만약에 내가 검증까지 해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런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현업을 하다 보면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뭔가 그 어떤 매트릭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답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당연히 정답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플씩 뽑을 수 있잖아요.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350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유관 검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저런 파일이 존재해야지 어떻게든 어큐러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매트릭들을.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야 돼요.